원래 출근 시간이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8시 반이에요. 일단은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오늘 날짜로 떼야 돼서 제가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까 손님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이제 실수였던 게 처음에 가계약을 할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95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은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가계약금은 500만 원의 일부만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손님분한테 500만 원을 다 입금하셔야 된다 말을 해서 이제 손님분이 왜 500만 원을 다 입금하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손님분은 500만 원을 입금을 하셨어요. 다음에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만 요청을 해야겠다 싶고요. 사실 가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68-16 보시면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고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세 분이서 가지고 계십니다. 민간임대주택이셔서 갑구의 소유권 관련된 부분에 표시가 돼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5%를 초과를 못하거든요. 갱신을 할 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216억이 잡혀 있어요. 216억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근저당은 사실은 날짜가 중요해요. 근저당 날짜가 2026년이에요.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예요. 보증금이 5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최우선 변제액이 5,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월세를 계약할 때 5천만 원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가 된다. 여기 이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등기법에서 배울 때 저희가 이제 법조문으로 볼 때 공동담보 목록이란 이제 저당이죠. 저당이 되는 게 5개가 넘으면 공동담보 목록으로 묶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토지세 필지 그리고 건물도 담보로 잡혀 있고 각 호수별로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건 번호를 손님분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이제 몰라서 대답을 못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냥 담보의 번호일 뿐이고 하지 말고 사실 여기 요약본을 보시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분은 총 3분 지분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민간임대주택은 이제 나라에서 절세를 해주는 대신에 조금 더 임차인분들을 보호를 많이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 여기 저희가 2년을 살다가 더 살려고 할 때 임대인분들은 5%를 임대료를 증액을 하지 못해요. 여기까지가 등기부 등본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집합 건물이거든요. 표제부와 전유부. 저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땅도 각 호수별로 호실별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표제부부터 보시면 여기 총 이제 대지 면적은 855제곱미터 855 나누기 3.4 여기가 총 2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요. 총 18층, 지하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 승인일은 2026년 1월 29일이고요. 여기 내진 설계 그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 아파트형인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아파트보다 세대 수가 적어요. 300세대 미만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1, 2인 가구를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제부는 이렇고요. 그 다음 이제 전유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면적은 15.2제곱미터입니다. 15.2 나누기 3.3을 하면 4.6평인데 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현관을 들어갔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공용 면적은 저희가 뭐 계단이나 주차장, 복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보면 토지 대장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토지 대장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건물은 3분이 갖고 계시고 토지는 5분이 갖고 계세요. 이게 총 가족 소유이시거든요. 이거를 가계약할 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다음엔 잘하자. 자, 이번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아까 전에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개인 정보가 이렇게 있고요. 본인 이제 개인 정보 확인을 하시고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신분증 가지고 오셨으면은 그걸 이제 서로 교환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되셨으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임대주택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기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을 거주하고 이제 더 이제 거주하려고 하실 때 보통 이제 물가 상승만큼 주거비도 올라가는 편인데 그 월세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앞부분은 네,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기시면 여기는 이제 봉천동 868-16 지안타워 주택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공동 전용 면적은 15.2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셔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건설해서 직접 지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세대수가 206세대예요. 등기부 등본에 여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저당 부분에 나와 있어요. 100세대 이상에 해당되고요. 선순위 담보권. 아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받은 216억이 있습니다. 설정 일자는 202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이제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가 있어요. 보증보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보증보험. 여기는 이제 미가입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가 소액 임차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제도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은행에 대출을 받은 날짜예요. 그게 2026년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보증금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까지는 보호가 된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임차권 등기도 해야 되고 도시보증공사도 가야 되고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도 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11월부터 2028년 7월 10일까지 2년입니다. 계약금은 그때 이제 전부 다 입금해 주셨고요. 잔금은 4,500만 원은 7월 11일 날
오전에 이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계좌번호는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 관리비가 얼마지? 관리비랑 월세는 선불로 내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이제 임대료가 저희가 이제 증액할 때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임차인의 금지행위 이런 거 있는데 뭐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또 월세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런 건 하면 안 되시고, 이제 뭐 보일러 교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임대 사업자분이 하시는데 이게 신축 건물이라서 특히 이제 하자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뭐 벽지, 전등, 콘센트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임대사업자분이 갱신을 해달라고 하면 갱신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고의로 파손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나가기 이제 2개월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 보증금은 이제 임차인분에게 돌려주는 구조고요. 보증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안 하니 패스를 하고, 이제 요거 양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뭐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들어섰다고 여기 사인 한번 해주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여기 이제 동의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다 보니까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뭐 문자나 이런 게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계약 종료일까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라 여기도 이제 서명하고 여기 이름 적어주시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지, 특약 부분 설명해 드리면,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근저당권, 임차권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설명한 계약입니다. 옵션은 싱크대, 신발장,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책상을 임대인이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제 고장 파손 시 원상 복구 해주시면 되고요. 월 관리비는 13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선불이고요. 월세랑 같이 입금하시면 되고,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는 이제 별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나고 퇴실 청소비가 15만 원이 있고요. 만약에 계약 만기 전에 퇴실하시게 되시면 임대인분의 중개 수수료,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 시까지 발생되는 부분은 임차인분이 부담을 해주셔야 되고,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분 또는 여기 부동산, 여기 저희 대표님 번호거든요. 여기에 퇴실 통보를 해주시면 되고, 방 보여주는 것에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 계좌번호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관리비는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보증금, 잔금 치를 때는 계좌번호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만약에 주차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쪽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차비가 얼마였죠? 주차비가 12만원에서 13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를, 저희가 월세를 이제 들어가서 살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효력을 생기게 해주는 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전입신고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 또는 이사하는 날 해주셔야 되고, 확정일자는 오늘 계약서 쓰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하시면 돼요. 전입신고하러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되면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돼요. 주민센터, 청룡동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복잡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월세를 하면
이것도 이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기준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5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월세가 95만 원이니까 이거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법의 보호 안에 있으려면 그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분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분이 저희에게 이제 세금,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보여주셔가지고 이거는 완납이 됐고 잔금 지급 전에 잔금 지급하는 날에 제가 오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잔금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분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일체 권리사항을 변동하지 않고요.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1번 부동산 거래에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거래했던 계약서 정보를 5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분 사인해 주시고 임차인분 사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계약서는 설명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계약금 500만 원 넣어 주셨던 거 영수증인데 여기 이제 임대인분 도장을 찍고 중간에 간인을 이렇게 하고 발행인용을 임대인분께 드리고 지급인용을 임차인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확인설명서고요. 이 확인설명서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형태고요. 저희는 임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여기에 넣어드렸고 이제 신분증 이제 검토를 할 거고 공제증서도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분이 소유자가 세 분이시니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같이 첨부를 하고요. 여기는 봉천동 868-16 지안타워. 잠깐만 왜 대지 지분이 0으로 되어 있지? 곤란하네. 여기 이제 보시면 건축물 부분에 여기 실제 용도가 중요한데요.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상 위법한 건 없고요. 여기 이제 토지는 5분이 갖고 계시고 건물은 3분이 갖고 계시고 이제 근저당은 216억이 잡혀 있습니다. 공동 담보로.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다 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대차 확인사항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이런 거는 이제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5,500만 원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 민간임대 사업자시고요. 장기 일반으로 이제 10년 동안 하고 계세요. 계약갱신은 저희가 해당이 없으니까 미확인으로 해놨고요. 이제 설명한 부분을 사인을 받아야 돼서 여기 이제 사인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작성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철은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에 타시면 되고 주차 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비원님도 계시고 여기는 이제 위탁 관리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비는 이제 13만 원이고요. 관리비에 포함되는 부분은 인터넷 그리고 와이파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선호 시설 주변에 뭐 쓰레기 오염장이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나 이제 취득세 저희가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건물의 시세는 이제 주변 시세 대비 500억 원 정도고요. 근저당은 216억이 되어 있고 이제 선순위 보증금 100억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방의 개수를 빼고 대출을 해줘요. 여기가 이제 원룸으로 200세대가 넘어서 200세대 곱하기 보통 서울에서 방 하나를 공제를 할 때는 5천만 원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세대 곱하기 200 곱하기
5천만 원을 하면 총 1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보증금이 100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일부가 날 수 있다. 참 설명하기 곤란하네. 전입신고 하셔야 되고요. 확정일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고시원처럼 뭐 취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고, 자, 이제 안의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요. 이제 소방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없다고 되어 있는 최신 소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전부 다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다 이제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저희 이제 해도 잘 들어오고 뭐 소음도 이제 문을 이제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안내는 소속 공인중개사인 제가 있고요. 중개 보수는 이제 법정 수수료에 따라 43만 5천 원인데 저희가 이제 부가세 10%를 받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현금 영수증 희망하시면 제가 그 양식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여기 이제 옆에 이름 적으시고 사인이나 이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공제증서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사는 동안에는 그 단톡방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뭐 궁금한 점이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이제 카톡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좀 바로바로 대응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잔금날에는 이제 오전에 등기부 등본을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 계약방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 아마 이제 변동사항이 없을 건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잔금이 입금되면 이제 바로 입주를 하시면 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